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 개표 때 투표지 유관 심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표 사무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수개표에 가까운 형태를 대폭 도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또 사전투표용지에 현재 QR코드 대신 공직선거법 규정대로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삽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선관위는 14일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거 준비 현안을 보고했다고 특위 소속 유상범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애국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투개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성과가 조금씩 가시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물론 지난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수사는 아직 진전이 없긴 하지만 적어도 내년 총선 등 향후 공직선거에서의 선거관리 공정성 제고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선거 정의를 추구한 애국 시민들의 공로가 참으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상범 의원의 브리핑에 따르면 선관위는 개표 때 투표지 분류기에서 정당 및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전부 다시 유관으로 확인한 뒤 심사 개수기로 이를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현재는 투표지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한 뒤 이를 심사 개수기로 다시 확인하고 있는데 개표 사무원은 심사 개수기를 돌릴 때 투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투표지 분류기 이용 이후 심사 개수기 이용 이전의 중간 단계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수개표 절차를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상범 의원은 투표지에 대한 유관 심사 절차를 강화해달라는 강력한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다면서 현행처럼 투표지 분류기를 거쳐 분류한 투표용지가 집계돼 바로 심사 개수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참관인들이 사실상 날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의혹 제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투표지 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대체 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내부 조력자 등의 도움이 있으면 USB 포트를 통해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을 해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투표지 분류기에서 생산된 이미지는 원본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미지를 별도 저장 매체에 백업하고 원본은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여 투표용지는 CCTV 등 보안장치가 설치된 곳에 보관하고 개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 참관인 입회하에 개봉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선관위는 또 사전투표용지에 현재 QR코드 대신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151조는 사전투표용지와 관련해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 번호는 바코드 즉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선거법이 아닌 하위 법령인 자체 규칙 등을 통해 QR코드를 사용해 끊임없이 위법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아울러 현재 선거규칙은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난 후 사전투표 신분증 이미지를 삭제하도록 하는데 앞으로 각종 의혹 해소 차원에서 이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일 후에도 상당 기간 보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전투표한 보관장소 CCTV는 중앙시도, 구시군 선관위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국민들이 24시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특위 소속 의원들은 사전투표 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쇄돼 출력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직접 개인 도장, 즉 사인을 찍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법에는 명확히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직접 날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선관위에서 규칙에 인쇄된 날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발급되면 반드시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유권자 대기시간 증가, 도장 날인 누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유 의원은 그렇지만 현재 사전투표 제도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분명한 날인이라는 직접적 개입 행위가 있어야만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가 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날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 개선 특위에 보고한 검토 사안에 대해 선거 전에 결론을 내 위원회 의결 등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범 의원은 특위가 12월 중순 중 종결할 예정이기에 선관위도 그 기간에는 필요한 개선 사항에 관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 개선 특위가 선관위에 요구한 내용, 그리고 선관위가 개선하기 위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사항들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도해드렸습니다마는 애국시민들이, 그리고 부방대나 국토본 같은 선거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 단체들이 계속 요구해온 사항들이 대부분 망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많은 애국시민들이 3년 반 넘게 싸워온,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온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이 입증된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4.15 총선 등의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된 진상규명, 또 필요한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진전은 없지만 그보다 상대적으로 파괴력이 약하지만 당장 6개월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에서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선거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애국시민들이 참으로 힘겹게 투쟁해온 그 노력이 일정 부분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도 바로 최근에 이 공정선거제도 개선 특위를 발족시켰는데 발족하자마자 어느 정도 진전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 특위가 선관위에 요구한 사항들이 그동안 애국시민들이 목소리 높여서 호소해온, 그리고 촉구해온 제도 개선 내용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 개선 특위의 활동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긍정적 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 개선 특위는 발족됐을 때 바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게 보도해드렸습니다마는 이 특위위원장은 김상훈 의원, 대구 서구의 김상훈 의원이 맡고 있고, 특위위원으로는 이만희 사무총장, 그리고 정점식 의원, 그리고 김용판 의원, 유상범 의원, 조은희 의원, 전봉민 의원, 이렇게 모두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 개선 특위가 발족하자마자 발빠르게 움직여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투개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박민 신임 KBS 사장이 문재인 정권 시절 임명된 사장 하에서 저질러졌던 KBS의 불공정 편파 보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는 소식입니다. 박민 신임 KBS 사장은 2020년에 이른바 검은 유착 오보 등 4가지 보도 사례를 선정해서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또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사장과 임원 임금의 30%를 삭감하고 직원들의 명예퇴직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 사장은 취임 이틀째인 14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보도의 공정성을 살리고 대규모 경영혁신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박 사장은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께 그동안 KBS가 잘못한 점을 사과드리고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공영방송으로서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에 유감을 표하며
국민 여러분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보도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 2020년 KBS가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 사이에 이른바 검언유착 오보를 낸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KBS 뉴스는 지난 몇 년간 불공정 편파보도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면서 TV나 라디오 진행에서 일부 진행자가 일방적으로 한쪽 진영 편을 들거나 패널 선정이 편향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사장은 KBS 9시 뉴스의 검언유착 사건 보도를 포함해 고 장자연 씨 사망 사건 관련 윤지호 씨를 출연시켜 허위 주장을 펼치도록 한 것, 2021년 4.7 재보궐 지방선거 직전 이른바 오세훈 시장 생태탕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것, 작년 대통령 선거 직전 김만배 녹취를 보도한 것 등 주요 4가지 문제 보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박 사장은 이들 4가지 보도를 선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KBS 내부에 들어와서 KBS 구성원조차도 기억하고 각종 경영평가나 외부에서도 지적을 받고 있는 보도들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보도와 불공정 편파방송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개하고 백서를 발간해서 KBS 보도의 지침으로 삼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보도 공정성 위반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공정성 비판이 거듭됐지만 형식적 사과나 징계에 그쳤을 뿐 과오가 되풀이됐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면서 저는 앞으로 이런 사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불공정 편파 보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자나 PD는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최대한 엄정하게 징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속보 경쟁을 지향하고 정정보도는 뉴스 첫머리에 보도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박 사장은 경영혁신에 대해 국민의 신뢰 상실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게 됐다면서 기존 경영 방식으로는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는 만큼 저 자신과 임원들은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임금 30%를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명예퇴직을 확대 실시해서 역삼각형의 비효율적 인력 구조를 개선하겠다. 그럼에도 인력 운용의 효율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민 신임사장은 취임 첫날인 13일 보도본부장 등 본부와 센터장급 간부 9명과 주요 부서 국장 및 부장급 보직자 60명을 교체하는 대폭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편파방송 논란을 빚어온 KBS 1라디오의 주진우 라이브, KBS 2TV의 더 라이브 등에 대해선 진행자 교체와 편성 제외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KBS에 대한 본격적인 수술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민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가 난 직후 이춘호 전 취재주간을 전략기획실장에 임명하고 보도본부장과 편성본부장 등 주요 간부급 인사에 대한 발령사항을 내부 인트라넷에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좌천돼 인터넷 담당인 멀티플랫폼 편성국 기자로 지냈던 장한식 전 미래전략기획국장이 보도본부장에 임명되는 등 문재인 정권 시절 철저히 주요 보직에서 제외됐던 인물들이 대거 요직에 발탁됐습니다. KBS 메인 뉴스의 얼굴도 바뀌었습니다. KBS는 뉴스9 새 남녀 앵커로 일요진단 라이브를 진행했던 박장범 기자, 주말 뉴스9을 맡았던 박지원 아나운서를 각각 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장범 신임 앵커는 지난 7월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클로징 멘트를 했다가 다시 보기에서 삭제되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라디오 센터에는 기존의 시사 프로그램 패널 출연을 중단하고 새로 섭외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KBS 방송인연합회 등의 분석에 따르면 KBS 라디오 시사 프로에선 현재 야권과 가까운 친야 성향 패널이 61%, 친여 성향이 8%를 차지할 정도로 사실상 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스피커 역할을 공영방송인 KBS가 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박민 사장은 취임사에서도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편견 없는 지식과 정보를 KBS는 제공해야 한다면서 공영방송을 개인이나 집단의 이념이나 소신을 실현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